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4년 일본 입국에 대해 알아야 할 1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일본 도착을 지금까지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15가지 힌트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금까지의 동영상에서도 여행의 힌트를 소개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일본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나 문화의 차이에 대해 걱정할지도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이 비디오를 봐주시는 것으로 일본 도착 시의 스트레스가 대폭 경감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입국 전에 준비할 것과 도착 즉시 해야 할 것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입국 심사, 세관 수속으로부터 현금의 입수, 와이파이나 인터넷의 액세스, 시내까지의 교통수단의 수배, 시카나 파스모 등의 교통 IC 카드의 취득, 짐의 전송 서비스까지 일본의 입국을 부드럽게 실시하기 위한 최신의 15의 힌트와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이것들은 일본에 도착하고 나서 처음 1시간 동안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러한 힌트를 알고 있으면 일본에 착륙 후 바로 일본 여행을 시작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십시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입국 전에 할 일. 첫 번째는 비자 요건의 업데이트입니다. 일본은 현재 약 70개의 국가와 지역에서 온 여행자에게 비자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단, 무비자 체류 기간이나 구체적인 조건은 국가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인 팬데믹은 해외여행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입국 요건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며 여행자는 항상 최신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할 주목할 점은 일본이 특정 국가의 비자 면제를 확대하고 있는 한편 페루나 콜롬비아처럼 비자 취득을 권장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와 최신 정보를 확실하게 얻기 위해 일본 외무성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할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럴 터에 당신이 일본에 올 때 수고가 들지 않는 일본 이글을 보장합니다. 두 번째는 웹 입국 수속 서비스입니다. 원활하게 일본에 입국하기 위한 중요한 힌트를 공유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공항에서의 긴주를 피할 수 있는 훌륭한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 동영상에서도 해설하고 있으므로 괜찮으시다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는 입국, 세관 수속에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했습니다. 검역 등록, 입국 심사, 세관 신고, 면세 쇼핑 등의 절차를 미리 마칠 수 있습니다. 즉, 도착 시에 줄을 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시간 절약이 됩니다.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항공권, 여권, 이메일 주소의 3가지입니다. 단, 주의해야 할 중요한 최신 정보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현재 일본 정부는 비지트 첩된 외부와 같은 의심스러운 앱에 관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본 서비스에서는 공식 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앱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력을 신속화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공식 비지트 첩된 웹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여행하시고 일본에서의 시간을 즐기세요. 세 번째는 호텔 사전 예약입니다. 공항 도착 수속을 완료하면 최우선 사항 중 하나는 숙박시설로 향하는 것입니다. 단, 주의해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전 비디오에서 설명했듯이 일본은 현재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과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호텔 직원도 포함하여 인력 부족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여행자에게 의미하는 것은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과 사전에 호텔 예약을 해두지 않으면 일본에 도착했을 때 묵을 장소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공실을 찾았다고 해도 인기 있는 호텔이나 입지가 좋은 호텔이 만실이 되어 선택사항이 한정되어 버리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용 가능한 방의 가격이 비싸거나 기대하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적어도 체류 처음 며칠 동안은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에 숙박시설을 예약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호텔을 예약할 때는 익스피디아 또는 부킹닷컴을 추천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계 75개국을 여행해왔습니다. 여행 중 나는 이것들 2개의 플랫폼을 활용해왔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으로 원활한 여행 체험을 실현합니다. 익스피디아를 선택한 경우 설명 상자에 표시되는 링크를 사용하면 추가 비용 없이 소액의 수수료로 내 채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이야기의 익스페디아 활용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도착 시간의 유주의입니다. 일본에 도착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인 하나는 도착 시간입니다. 일본에서는 전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은 심해나 이른 아침 사이에는 운행을 중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심야 또는 이른 아침에 도착하면 시내나 호텔에 가기 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의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일본의 택시 요금은 국내 물가를 생각하면 비교적 비쌉니다. 예를 들어 도심에서 약 70km 떨어진 도쿄의 나리타 공항과 같은 주요 공항을 이용했을 때 해당됩니다. 공항에서 도쿄 중심부까지 택시를 이용하면 약 25,000엔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비싼 택시 요금을 피하기 위해 심야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공항 호텔에 숙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 요금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호텔도 있습니다. 또는 저렴한 가격의 캡슐 호텔을 찾아 독특한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전략은 심야 도착편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수단이나 숙박시설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착 시간을 신중하게 계획함으로써 돈과 수고를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여행을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편안한 신발 지참입니다. 일본의 도시 지역을 산책할 때는 쾌적한 신발을 신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도시는 교통수단으로 철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역 안을 걷거나 계단을 사용하거나 관광명소 간의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교토 등 일본의 도시에는 언덕이 많기 때문에 관광에는 걷기 쉬운 신발이 필수입니다. 하이힐은 스타일리시해 보일지 모르지만 효율적으로 돌아다니기에는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자동차 사회인 미국에 살 때는 하루 약 3,000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투진적인 관광 여행이라도 매일 2만에서 3만 보를 걷습니다. 따라서 다리가 지치지 않고 여행을 즐기기 위해 편안하고 튼튼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칸센 사전 예약입니다. 일본을 여행하는 경우 하나의 도시에만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동에는 신칸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오버 투어리즘이 발생하고 있어 타고 싶은 날짜에 신칸센을 탈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신칸센 예약에 빠뜨릴 수 없는 서비스를 두 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도쿄에서 규슈까지의 신칸센을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는 스마트 EX입니다. 이 서비스는 도쿄, 오사카, 교토, 히로시마 등의 인기 목적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사용법은 앱을 다운로드하고 루트, 원하는 좌석을 선택하여 구매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에키리지입니다. 이곳은 도쿄에서 도호쿠 지역의 신칸센을 온라인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도쿄에서 북쪽 방면으로 간다면 이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영어 앱이 없고 평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예약에는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 프로세스는 스마트 EX와 유사하며 세부 정보를 등록하고 티켓을 검색하고 선호도를 선택하여 구매로 이동합니다. 접한 내일 패스 또는 유사한 패스를 원하시면 패스 구입을 누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티켓 구입을 클릭하십시오. 이 두 앱은 대상 지역이 다르므로 목적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지에 맞추어 선택하며 원활한 신칸센 예약 체험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는 액티비티 서비스 사전 예약입니다. 일본에 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덕분에 가이드와 투어 검색, 도쿄, 오사카, 교토 등 인기 관광지에서의 추천 액티비티 소개 등 다양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전에 예약이 필요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더욱 도움하기 위해 우수한 솔루션인 클룩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앱은 선택한 장소에서 다양한 액티비티와 투어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자원입니다. 또한 관광 명소 티켓은 일반 구입보다
할인 요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훌륭한 혜택도 있습니다. 설명 상자에 표시되는 링크를 사용하면 추가 비용 없이 제 채널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미래에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까지 그렇게 하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는 내비게이션 앱의 힌트입니다. 일본에서는 저펜 트래벨이나 야후, 매프 등의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올인원 솔루션인 구글 매프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일본의 도시 지역에서도 시골에서도 잘 기능합니다. 구글 매프를 사용하면 전철, 버스, 기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루트 기획이 간단해집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구글 매프의 최적의 경로를 표시합니다. GPS로 특정된 현재 위치를 기점으로 한 도보 및 대중교통 경로가 커버됩니다. 구글 매프 외에 가지고 있으면 편리한 앱이 재팬 트래블입니다. 일본의 대형 앱 개발 회사인 나비타임이 개발한 것입니다. 구글 매프가 비교해 눈에 띄는 것은 저펜 레일 패스 등의 유익한 혜택과의 통합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려면 투어리스트 패스 섹션을 탭해 흥미가 있는 패스, 예를 들면 저펜 레일 패스를 선택해 검색 결과에서 목적의 루트를 커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친구들은 여행 중에 구글 매프와 저펜 트래벨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당신의 일본 여행은 틀림없이 편리하고 쾌적해질 것입니다. 9번째는 번역 앱의 힌트입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일본인들이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행자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앱이 유용합니다. 구글 번역, 파퍼고, 디프L 등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추천은 구글 번역입니다. 나는 75개국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지만 구글 번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음성 번역과 이미지 텍스트 번역이라는 두 가지 뛰어난 기능입니다. 음성 번역 기능을 사용하면 일본인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자신의 언어로 말하면 I'm Toshi 구글 from 번역이 Japan. 자신의 말을 바로 일본어로 번역해줍니다. 대화하는 상대방은 일본어로 응답할 수 있으며 앱은 응답을 Where's 언어로 the restroom? 번역합니다. 주머니에 개인 통역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 텍스트의 번역은 또한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해할 수 없는 표지판, 메뉴 또는 일본어 텍스트를 만나는 경우 앱을 열고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텍스트로 향하게 하면 텍스트가 선택한 언어로 자동 번역되는 것을 놀라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을 탐험할 때 모든 종류의 정보를 해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따라서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거나 일본어 메뉴를 이해하려는 경우에도 구글 번역은 필요한 다목적 도구입니다. 이것으로 단어의 벽이 일본에서의 모험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일본 입국 후에 10번째는 환전의 힌트입니다. 일본에서는 현금 없는 결제가 보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금이 주류인 장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이카와 파스모 카드에 충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현금뿐입니다. 따라서 일본에 도착하면 어느 정도의 현금을 수중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공항에는 환전 카운터가 있습니다.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싶은 경우는 다음 장에서 설명합니다. 이 공항 카운터에서의 환전 환율은 그다지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 금리를 확인하고 싶다면 커런시 컨버터 앱을 추천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환전하고 싶은 통화를 선택하고 환전하고 싶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컨버터에는 현재 은행 금리가 표시되어 환전센터에서 제시된 금리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뛰어난 점은 전 세계 통화와의 호환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돈만 환전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1인당 5,000엔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시내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더 좋은 환율의 환전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 시내에서는 엔나를 손에 넣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에 입국 전에 불리한 환율로 환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11번째는 현금 인출입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여행자가 도착하는 국제공항에는 반드시 ATM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쉽게 엔화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리에도 ATM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ATM은 다국어 지원으로 영어, 중국어, 한국어 옵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금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금이 필요한 장소가 몇 군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12번째는 와이파이 부스심 카드입니다. 일본을 여행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신에게는 와이파이 라우터와 심카드 두 가지 옵션이 있으며 둘 다 일본 공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공항에 따라서는 자동 판매기로 구입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어느 쪽 선택지가 당신에게 더 좋을까요? 이것은 당신의 여행 스타일에 크게 의존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와 휴대의 편리성을 요구한다면 SIM카드가 최적일지도 모릅니다. 휴대전화에 쉽게 들어가 어디에 있든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SIM도 인기가 많아요. 이용하고 싶은 경우는 재팬 와이어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제 쿠폰 코드를 사용하면 10% 할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한편 그룹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와이파이 라우터를 대여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장치를 공유하여 비용을 분할하고 전원이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켓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싶다면 재팬 와이어리스 또는 닌저 와이파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저도 이용해봤는데 초기 설정도 쉽고 네트워크도 너무 좋아서 편리했어요. 각사 할인 쿠폰이 있으며 제 쿠폰 코드를 사용하면 10% 할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SIM카드와 와이파이 장치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당신의 요구와 취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자 수, 예산, 편리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저쪽에 선택을 하고 즐거운 일본 여행을 보내십시오. 13번째는 짐 배송 서비스입니다. 일본 공항에 착륙했을 때 장시간 비행 후에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무겁고 큰 짐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행자 중에는 짐을 맡기기 위해 호텔로 직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른 아침에 도착하여 체크인 시간이 늦은 경우에는 체크인 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짐 배송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짐을 목적지로 보낼 수 있어 짐을 운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오전 11시까지 짐을 맡겼을 경우 거리에 따라 당일 배달이 가능합니다. 비록 오전 11시 창구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날 아침에는 짐이 호텔에 도착함으로 안심하십시오. 가볍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공항이나 대중교통으로의 이동이 쾌적해집니다. 또한 비행기가 착륙하면 즉시 시내 탐색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러한 짐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두르지 말고 쾌적하게 일본 여행을 즐기세요. 14번째는 교통 IC카드의 입수입니다. 철도 IC카드는 대중교통 결제뿐만 아니라 편의점이나 슈퍼, 자동 판매기 등에서 쇼핑할 때도 이용할 수 있어 국내 여행의 편리성을 높이고 여행자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러나 지난 동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물리형 스이카와 물리형 파스모의 판매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JR 동일본은 도쿄의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물리적 스이카 카드의 판매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입 가능한 역은 도쿄, 시나가와, 시부야, 신주쿠, 이케부쿠로, 우에노 등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 역들을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확인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입할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재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는 1인당 한 장밖에 구입할 수 없습니다. 친구를 위해 구매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반도체 부족으로 재고가 적어서 판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입 방법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보증금 500엔, 충전 500엔의 합계 1000엔 플랜과 보증금 500엔, 충전 1500엔의 합계 2000엔 플랜입니다. 세 번째는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판매가 종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에 따르면 금방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인기 때문에 몇 개월 이내에 품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 동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스이카와 파스모 외에도 6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있으면 어떤 것이 자신에게 맞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여기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째, 모바일 스이카가 귀하의 기기와 호환되는지 확인하세요. 사용하실 수 있다면 꼭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둘째,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할지 여부를 고려하십시오. 그렇다면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파스모 패스포트 또는 웰컴 스이카를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차를 타고 도시로 가서 현장에서 언급한 역을 방문하고 스이카를 구입하세요.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하지 않을 경우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항에서 파스모 패스포트를 구입하거나 특급 나리타 익스프레스나 버스를 타고 도쿄까지 가서 제1장에서 설명한 역으로 가서 스이카를 구입하십시오. 오사카나 후쿠오카 등 다른 지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창에서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15번째는 공항에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일본에 도착한 경우 공항에서 시내 중심부까지의 이동에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 버스, 전철, 특급 열차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통수단의 옵션은 도착하는 공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나리타 공항에서는 나리타 익스프레스, 하네다 공항에서는 도쿄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급 열차는 특히 혼잡한 통근 열차를 피해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싶은 경우에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면 인바운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공항 택시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미리 예약하시면 대기 시간 없이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제 쿠폰 코드를 사용하면 10% 할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보다 예산 친화적인 옵션을 찾으시는 경우에는 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텔로 가는 올바른 경로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구글 매프 등의 앱을 이용하면 호텔 이름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이나 예산에 맞게 최적의 교통수단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친절한 공항 직원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본 여행을 즐겨주세요. 2024년 일본 입국에 대해 알아야 할 15가지는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